아직도 생강청 담으실 때 설탕 넣고 담으시나요? 설탕 넣지 마세요. 칼질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칼질 없이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청 매운맛 때문에 자주 먹기 쉽지 않으셨죠? 생강청을 편하게 담는 방법과 맵지 않게 끓여서 쉽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10분 안에 정말 쉽게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먼저 생강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강은 어떤 생강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나요? 보통 세척 생강과 흑생강 이렇게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2에서 3일 정도 뒤에 사용하신다면 흑생강을 구매하시는 게 상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먼저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대박 꿀팁입니다. 무조건 알아가세요. 생강은 흐르는 물에 흙을 가볍게 씻어내고 발가락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들을 조금씩 끊어내주세요. 잘게 잘라놓은 생강을 스텐 채반 또는 플라스틱 채반에 넣고 물을 살짝 뿌려가면서 바락바락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겉껍질이 조금씩 갈리면서 벗겨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껍질을 벗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껍질이 벗겨지면 나머지 부분은 숟가락으로 마저 긁어내시면 끝입니다. 순식간에 생강 껍질이 깔끔하게 벗겨졌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잘 벗겨낸 생강,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바로 담을까요? 아닙니다. 물기가 있는 그대로 청을 담으시면 금방 상해버리거나 삭아버린답니다. 꼭 생강은 건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손질한 생강은 가볍게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시고 약 30분간 건조해주세요. 이번 생강청 재료와 요리 설명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채를 썰거나 편을 써시는 경우가 있는데 칼질을 하지 않고도 생강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답니다. 생강을 갈아서 사용하면 생강의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 좋겠죠? 잘 마른 생강은 믹서기나 핸드블렌더를 사용해서 500g씩 2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믹서기를 사용하게 되면 물기가 없다 보니까 뻑뻑해서 잘 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고무주걱으로 긁어줘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는 핸드블렌더, 터터기로 갈아준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강판에 갈아줘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구비해 두시면 다양한 요리하실 때 편리하고 좋습니다. 잘 갈린 생강은 각각 500g씩 볼에 담아주시고 이제 설탕을 부어줘야 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생강청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넣어야 할까요? 바로 이 원당입니다. 이번엔 비정제 원당을 사용해서 좀 더 건강한 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제 원당, 즉 사탕수수 원당은 일반 정제 설탕에 비해서 당 함량이 적고 당류 외에는 영양분이 아예 없는 정제 설탕과 다르게 당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기질과 미네랄 등이 들어있고 보다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당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흔히 알려진 마스코바도라는 필리핀 유명산지 원당을 사용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 라이트와 다크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각각 담아서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생강이 담긴 볼에 생강과 원당을 1:1 비율로 라이트와 다크를 500g씩 부어주시면 됩니다. 라이트와 다크가 뭔데? 뭐가 달라? 라이트와 다크는 당밀의 함량에 따라서 색이 짙고 밝고의 차이가 있답니다. 다크가 당밀이 좀 더 함유되어 있어서 색이 아주 흑설탕 빛깔입니다. 당밀은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과 분리된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밀에 정말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에선 따로 건강식으로 팔기도 한답니다. 색을 내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섞다 보면 이거 청이 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뻑뻑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엔 뻑뻑해서 잘 섞이지 않는데 섞다 보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생강에 채즙이 나와서 부드럽게 잘 섞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병에 담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플라스틱 병 찾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세요. 청 종류를 보관하실 땐 가급적이면 유리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아무래도 다른 음식의 향이 쉽게 배이고 잘 빠지지 않아서 향이 중요한 청 종류는 다른 향이 섞여서 맛을 해칠 수 있고 잘 세척되지 않은 세균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유리병을 열탕 소독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맛을 봐볼까요? 라이터로 담은 생강청은 향이 진합니다. 단맛도 강하게 느껴져서 달큰하니 맛이 좋습니다. 다크로 담은 건 역시 색이 진하게 나오고 맛도 강하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다크는 색이 진한 것이 특징이라서 라이트보단 단맛이 적고 목넘김이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향도 좋습니다. 이렇게 건더기가 있는 생강청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청 건더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누구는 씹혀서 입에 자꾸 걸려서 싫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더기 없이 착즙으로 건강하게 만든 생강청. 씹히는 생강청이 싫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생강 건더기 없이 만든 생강청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강 주산지인 봉동이 있는 전북 완주에서 매년 직접 생강을 농사지어서 생강청을 담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직접 농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보다 신선한 생강들만 꼼꼼하게 선별할 수 있고 위생의 기본인 해썹 인증시설에서 건더기가 없는 생강청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 설탕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비정제 원당으로 건강하게 생강청을 만들고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갑니다. 생강청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생강을 그대로 갈아서 담은 생강청은 건더기가 있고 매워서 싫고 씹혀서 싫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더기가 없고 매운맛을 쏙 빼서 담는 신기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생강의 매운맛과 쓴맛 덩어리입니다. 이건 꼭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잘 손질된 생강 500g은 믹서기에 갈아줘야 합니다. 종이컵으로 물 4컵을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생생강 그대로 청을 담는 방식에선 물을 넣지 않았는데 이번엔 생강즙을 끓여주는 방식으로 진액을 만들 겁니다. 물을 넣고 팍팍 갈아주시면 됩니다. 잘 갈아준 생강은 고운 채에 이렇게 한번 걸러서 즙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즙은 쓴맛과 매운맛을 가진 생강 전분을 약 30분간 가라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분은 생강의 쓴맛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가라앉힌 뒤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같이 넣고 끓여버리면 생강 묵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채에 거르고 나온 생강은 이대로 절대 버리지 마시고 다진 생강 그대로 각종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갈린 생강 그대로 일반 생강청을 담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생강 전분을 가라앉히는 동안 다진 생강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절반은 얼음틀에 넣어서 얼리고 나머지 절반은 25도 이상 담금주에 담아서 생강수를 담아보세요. 비린내 나는 생선 요리나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요리에 사용하시면 잡내가 말도 안 되게 싹 날아갑니다. 30분 정도 지나고 이렇게 전분이 잘 가라앉았습니다. 햇생강에 가까울수록 전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야, 나는 전분이 없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햇생강의 특징과 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큰 냄비를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생강즙과 배 반 개를 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요즘 배값이 정말 비쌉니다. 배 한 알이 생닭 한 마리 값이네요. 혹시 집에 배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배 대신 저처럼 집에 있는 도라지 배즙 또는 배즙을 사용하시거나 마트에서 파는 갈아 만든 배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냉동실에서 잠들어 있는 건대추도 한 주먹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도 설탕보단 원당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은 종이컵으로 3컵 가득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진액이라도 너무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2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크는 색이 굉장히 검은 빛이라서 진액을 만들게 되면 너무 어둡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라이트를 사용하세요. 자, 이제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얼마나 오래 끓여야 하는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생강 진액은 이대로 처음부터 센 불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소끔 팍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주시고 이 상태로 잘게 썰은 배가 물러질 때까지 약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페 시럽 정도의 농도가 되면 불을 꺼주세요. 참고로 너무 센 불로 오래 끓이게 되면 진액이 엿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꼭 자주 저어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막 만들어진 진액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 용기나 모두 지금 부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진액을 유리 용기에 붓게 되면 온도차로 정말 운이 좋지 않다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용기는
녹아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적당히 식혀서 넣어주시거나 저처럼 얼음물에 식혀서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맵지 않고 생강향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제철 생강을 가지고 건강한 생강청을 만들어 봤습니다. 담으신 청과 진액은 하룻밤 정도는 식탁 위에 상온에서 숙성시켜 주시고 냉장 보관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이틀만 지나도 진하고 맛있는 생강청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고 건강한 생강청 사탕수수 원당으로 담아보시고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손질하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당으로 담은 더 건강한 생강청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저희 컨텐츠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세요.